자, 오늘은 바젤 1,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바젤 1에서 프로포즈 했던 게 리스크 웨이티드 애셋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에 이제 8% 캐피탈을 쌓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93년도에 한번 수정 보완이 되고 96년도에 또 한번 수정 보완이 됩니다. 93년도에 이 G330면 이제 30개 국가가 모여서 무슨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추가 그 수정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네팅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팅은 여기 읽어보시면 a clause in derivative contract that states that if a company defaults on one contract, 그러니까 한 컨트랙트에 디폴트를 하면 it must default on all contract, 모든 컨트랙트에 대해서 동시에 디폴트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팅인데, 요거 때문에 크레딧 이퀴벌런트 토털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요 의미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은행인데, 디스뱅크인데 카운터파티랑 세 종류의 스왑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왑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24만큼의 나한테 어떤 이득이 나오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파티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4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마이너스 17만큼의 손해가 있다는 거는 이 계약에 있어서는 저쪽에는 플러스 17만큼의 이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플러스 8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저쪽에는 마이너스 8만큼의 손해가 났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카운터파티가 부도가 났다, 근데 네팅이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카운터파티 입장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계약, 스왑 계약을 부도내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나는 두 번째 스왑 계약은 부도를 안 내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부도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내 입장에서의 로스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죠? 나한테 이익이 나는 요 24,8만큼을 저쪽에서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되니까 마이너스 32만큼의 손실이 되는데, 만약에 네팅이 허락이 됐다. 네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부도나면 다 부도를 내는 겁니다. 네팅이 허락이 됐을 때는 나도 요만큼의 손실 나는 거를 상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위주로 해서 부도를 내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면 다 부도를 내자. 그게 네팅의 아이디어입니다. 다 부도가 냈을 경우에는 나의 손실은 얼마로 줄어요? 15만큼으로 줍니다. 네팅이 허용이 안 됐을 때는 32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네팅이 허용이 됐을 때는 15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것의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파생상품 계산을 할 때에 CI,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거에 서메이션이 붙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리지널 네팅이 허용이 안 됐을 때의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것은 마치 요 맥스 이후의 값이 이제 옵션이라고 보면 옵션의 서메이션이니까 옵션의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팅이 허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메이션이 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 중에서 큰 값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번역을 포트폴리오의 옵션으로 본 거죠. 요 서메이션을 포트폴리오로 보고 이것과 제로의 맥스 값을 취하니까 포트폴리오의 옵션으로 본 건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것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까지 도입해가지고 이 NRR의 의미는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Current Exposure with Netting과 Current Exposure without Netting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트를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그 네팅 제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NRR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글쎄요, 이걸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요것이 요렇게 바뀌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는 93년도에 제안한 모디피케이션이고 바젤 1에 대한 96년도에 또 모디피케이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은 98년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BIS 98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바젤 1의 그 요지는 뭐였어요?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웨리드 어마운트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캐피탈을 쌓는 거고, 98년도에 그 BIS 98의 내용 핵심은 마켓 리스크에 대한 캐피탈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딩 북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마켓 상품,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 캐피탈을 쌓는 거예요. 금융상품이라고 꼭 제한할 필요는 없죠. 하여튼 돈이 되는 그 모든 상품에 대한 마켓 리스크에 대한 캐피탈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이렇게 쌓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K 곱하기 var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specific risk charge라는 거를 주는데, 여기서 var는 통상 그 신뢰 수준 99%로 하고 그 기간은 10일 동안으로 하고 K 값은 통상 3 이상의 값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SRC, 요 specific risk charge는 이제 그 각각 그 개별 기업의 idiosyncratic risk랑 관련져서 이거는 고려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어떤 코퍼레이트 반드 회사채가 있다. 여기에 코퍼레이트 반드는 뭐 대출해주는 그런 그 회사채가 아니고 트레이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코퍼레이트 반드입니다. 코퍼레이트 반드에 금리 위험, 신용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금리 위험 파트는 이 바로 커버를 하고, 그죠? 여기에 바는 마켓 바입니다. 마켓 리스크의 바 계산을 해서 커버를 하고 그만큼의 캐피탈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SRC로 핸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